안녕하세요. 한일장신대학교 졸업생 사회복지학과 13학번 이도원입니다. 저는 신세계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동에서 잘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용했던 한 과목을 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전공 모든 과목들이 현장에서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목을 수강했던 방법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방식보다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조별로 과제를 발표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진행했던 강의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강의에 참여하는 만큼 기억에 많이 남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죠. 이렇게 말하면 뻔한 소리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공서적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기 전에 교수님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성적을 잘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태도예요. 일단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앞자리를 앉으세요. 그리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을 바라보며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갸우뚱까지 해야 완벽해요. 두 번째는 게임이에요. 강의 시간에 웬 게임이냐고요? 저는 강의 시간에 좀 집중하기 어려워서 예습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형광펜, 그리고 강의 시간에는 교수님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빨간펜. 그래서 저는 형광펜과 빨간펜을 얼마나 일치하는가, 저 혼자만의 게임을 하면서 강의 시간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의에 흥미도 생기고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예습하실 때 미리 적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 중간에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저희 쉬는 시간을 사수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1강의 1질문이 포인트입니다. 한 강의에 한 질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팁의 본질은 교수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집중하고 질문하면서 교수님과 소통하고 사람이신 교수님의 눈과 귀에 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제 교수님과 가까워졌다면 1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에겐 시험이 남았죠. 제가 시험을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 문제 유형인데요.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 유형의 준비 방법은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과 암기해야 하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윤리적 딜레마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윤리적 딜레마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 딜레마 원칙 중에 생명보호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 원칙의 종류와 순서는 암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시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과 암기해야 하는 것을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 전공책을 3번 정도 읽어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물 흘러가듯이 가볍게 읽고요. 두 번째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가고요. 세 번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할 것과 암기해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노트에 정리하며 읽어가요. 이렇게 해서 3번을 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노트만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읽고 외워야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웠던 것 같아요. 다음은 논술 유형의 시험 준비 방법인데요. 논술은 일단 막막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논술 문제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문제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집에 와서 책을 펴보면 다시 막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논술도 전공 서적을 3번 정도 읽어줍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물 흘러가듯이 가볍게 읽고, 두 번째 때는 문제 위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 읽으실 때는 문제에 나오는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노트에 정리해가며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노트 정리까지 끝나면 저는 백지 공부법을 했어요. 백지 공부법이 뭐냐면 백지에다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생각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지 공부 방법은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는 동기들과 함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논술 문제 답안을 정리하고 각자 앞에 나와서 강의하듯이 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칠판에 적어가면서 시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니까 금방 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시간에 정말 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관건은 이 답안지를 시험지에 잘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답안지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스가 필요해요. 소스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을 서술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적어 넣으면 돼요. 적어 넣으실 때는 주장과 근거의 형식으로 집어 넣으시면 되고, 그래야 좀 더 답안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워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의 답안지에 교수님의 생각을 녹여 넣는 거예요. 교수님의 생각은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인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한다면 아주 교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답안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성적만을 위해서 공부했던 게 아쉬워요. 저는 과목을 선택할 때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과목들을 주로 선택했었고, 저는 정신건강 분야에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된 과목을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지 않았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개념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학생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동아리에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하면서나 여행 가서나 제가 배우고 익힐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제가 한창 성적에 취해 있을 때 제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원아, 네가 공부만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네가 공부 외에 다른 활동도 하면서 성적이 잘 나온다면 그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닐까? 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학생회, 동아리, 자원봉사, 교내외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학생회 회의도 참석해야 하고 동아리 모임도 가야 하고 동기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해야 하고 예전과 다르게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과제도 하고 저는 특히 밤에 잠이 많았기 때문에 일과가 끝난 밤보다는 자고 일어난 새벽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지도 않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과 기술, 기술과 지식,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세요. 부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사회복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뵙는 날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